자, 이 얘기 들으시면요. 여러분 진짜 치가 떨리시면서도 글쎄 어떤 생각을 같이 하실까요? 궁금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아까 제목이 안 그러면 내가 죽었다였잖아요. 이걸 풀어보면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그러네요.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지난 5월 11일 새벽 3시 30분쯤에 전북 군산시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납니다. 아이고. 그런데 저 불이 화재인가 보네요. 네, 그 불이 난 그 주택의 바로 근처에 이제 야외 화장실이 딸려 있었나 봐요. 네. 그 야외 화장실 인근에 한 40대 여성이 만취한 채로 앉아서 화재 현장을 지켜보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화재 현장 인근에서 빨리 피해야 되는데 그걸 지켜보고 그러니까요. 있었다고요? 피하거나 뭐 불이하라고 외치거나 신고하거나 그러네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어허. 그런데 그걸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기괴한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화재 인근에서 불길도 있고 매캐한 연고 유독가스 나기 때문에 얼른 입을 틀어막고 피하기 이게 인지상정인데 저 뭐 화재 현장을 지켜보고 있어서 그것도 만취한 채 전혜연 평론가님 저 여성은 대체 누굴까요? 예, 일단 이 화재로 인해서 주택 안에 있던 30대 남성은 사망했습니다. 어머나. 그만큼 이 화재 피해가 컸다는 건데 경찰에 보니까 정말 기이한 거예요. 웬 여성이 가만히 야외 화장실 인근에 앉아가지고 불이 번지는 걸 어머나.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경찰이 일단 이 여성을 방화 용의자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합니다. 불을 질렀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보통 불 지르면은 이제 본인이 도망가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현관문 밖에서 이렇게 불이 커지는 걸 봤어요라고 물었더니 네. 이 여성의 대답은 정말 더 기이합니다. 왜요? 뭐라고 했냐? 불이 꺼지면 안 되죠. 어? 그 정도 작정도 안 하고 불을 붙였겠어요? 어머나. 그 불이 꺼졌으면 내가 죽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진짜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박주희 변호사님 일단 불까지 지를 때는 물론 그거 안 되지만 그 행위는 안 되지만 불을 지를 때는 이성을 잠시 잃었다 하더라도 불이 붙으면 아이고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물을 기르다가 막 붓고 해야 될 텐데 그걸 지켜보면서 불 꺼지면 절대 안 되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여성에게도 나름의 사연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사망한 남성과 5년 동안 이 교제를 했던 사이인데요. 그런데 이 교제 기간 동안 이 남자로부터 계속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나. 이 사건 당일에도 이 술을 같이 마시던 중에 전 남자친구를 못 잊었냐면서 이 남성은 이 여성을 계속 때렸는데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남성이 잠들자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불포에 불을 붙여서 이 집 전체에 불을 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불이 꺼져서 남자친구가 탈출하는 건 아닐까 봐 그거를 끝까지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정말 무슨 공포영화 스릴러 영화 같은 지금 일이 지금 사연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편으로는 박선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남의 일이기 때문에 말은 쉽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동안 5년 동안 그 사망한 남성에게 뭔가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일이지 왜 이런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을까 이런 궁금증 말입니다. 결국 여성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죽게 만든 혐의인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하. 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고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물론 여러분 보세요. 12년이 형량이 뭐 적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12년 선고를 왜냐하면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12년 선고에 혹시요. 최진영 변호사님 우리가 혹시 일반인들이 모르는 지금 보세요. 이 여성은 자신이 사망한 남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이른바 폭력, 교제 기간 폭력을 당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게 12년의 양형에 어느 정도 참작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땐 상당 부분 참작한 것 같습니다. 아하. 일반적으로 지금 본인 스스로도 가해자 스스로도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했다는 점에서 쉽게 말하면 살인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실무상 양형이 징역 15년 정도는 선고된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단순 살해를 넘어서 주위에 어떻게 보면은 화재가 더 이상
확장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확장이 될 위험이까지 어떻게 보면 벌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2년형을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이와 같은 것을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죽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피해자성, 가해자이자 피해자성 이런 부분을 참작했다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약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데이트 폭력에 따르는 피해자성과 이런 부분, 살인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나름대로의 어떤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사회 분위기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좀 자제하는 분위기니까 그런 말은 이제 자제하고 대신 교제 기간 그 사망한 남성으로부터 그 엄청난 폭력에 시달렸던 이 여성.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어떠한 이유로도 이 범죄는 용납될 수 없던 범죄였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